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로 향해서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동포 간담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반도체 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네덜란드와 아주 긴밀한 반도체 협력을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가 산업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한국과 네덜란드는 국방안보와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 시작해서 경제, 문화, 교육까지 또 첨단 과학기술의 분야 그리고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많은 협정과 MOU가 체결되면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것이라고 봤는데요. 네, 반도체에 관련한 기업들 계속해서 네덜란드 소식에 함께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련 종목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실 어제 장중 거의 장 마감쯤에도 나왔던 소식이기도 한데요. 이 폴란드 새 정부가 전 정부에서 지난 10월에 총선 이후 체결했던 무기 수입 계약에 대한 일부를 무효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폴란드 야권연합의 일원인 시몬 호어브니아 하원의장이 폴란드 민영방송에 법과 정의당 임시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지난해 기본계약에 이어서 1차 계약을 맺고 납품을 시작한 국내 방산업체들 가운데 2차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와 이 폴란드 총선 이후 2차 계약을 맺은 업체를 중심으로 달라진 폴란드의 정치 환경이 추가적인 계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에도 폴란드의 정치라는 부분들이 좀 방산업계의 리스크로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보도가 나오기도 한 상황인 거고요. 이 폴란드 안보 상황이 일단은 신속한 무기 납품이 가능한 한국의 방산업체를 필요로 하고 있기도 하고 정부가 맺은 계약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기는 한데요. 다만 이렇게 방산업계들 폴란드 쪽과 굉장히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풍산 같은 종목들이 함께 있는데요. LIG 넥스원은 어제 고스트로보틱스 인수라는 개별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였었는데 방산 섹터 내에서의 이런 평가들, 업계 상황도 함께 예의주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 등으로 위기에 놓였던 카카오의 창업주 이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겸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은 어제 과거와 이별하고 새로운 카카오로 재탄생해야 된다며 회사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2시쯤에 카카오 본사에서 직원 간담회 브라이언 톡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카카오를 설립해 크루들과 함께 카카오톡을 내려온 지 14년이 돼간 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김 창업자가 직원들과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은 2021년 2월 말 재산 절반을 기부하기로 하고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임직원들과 논의한 이후에 2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네, 카카오가 최근에 검찰과 관련된 수사와 엮이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악재들을 만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창업자도 다시 한번 좀 쇄신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좀 밝히고 있으니까요. 카카오 그룹주들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나 카카오게임즈 같이 상장된 카카오 그룹주들 함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공시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국수력 원자력과 신한울 원자력 3, 4호기 주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고요. 이번 계약 금액은 1조 918억 원이라고 합니다. 내년 4월부터 착공이 되고 오는 2033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약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1,400메가와트급 원자력 발전소 2기의 토목과 건축, 기계, 배관 공사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조금 큰 규모의 공시가 나왔고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 종목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호재에 상당히 강하게 반응해주는 흐름이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KT보다 오히려 보성파워텍이라든지 G2파워, 한신기계 같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반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 리스팅 해보시고요. 모멘텀 될 수 있을 만한 소식 나왔으니까요. 함께 흐름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도 개별 소식입니다.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급성골수성 백혈병 신약 후보 물질 투스패티닙의 임상 1, 2상 시험에서 단독 투여와 병용 투여 요법 모두 효과를 보였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지난 9일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 혈액학회에서 한미약품의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 기업 앱토즈가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환자 68명을 대상으로 투스패티닙 80에서 160mg을 단독으로 투여한 결과 기존의 백혈병 치료제인 베네토클락스로부터 치료해본 적이 없는 환자 28명 가운데 8명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 관해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물 관련 독성으로 인해서 투약 중단을 했다는 사례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병용요법을 보시면 49명을 대상으로 투스패티닙과 베네토클락스를 함께 투여를 했었는데 이 중에 36명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치료해본 경험이 없는 환자 7명 가운데 3명에서 완전 관해가 관찰됐고요. 베네토클락스로 치료해본 환자 29명 중에서도 6명 이상이 완전 관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꽤나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한미약품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미약품의 주가 흐름까지도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공포들이 조금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과 전북 완주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각각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금 농장 두 곳에서 AI 항원이 검출돼서 고병원성에 대한 여부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김제시 측에서는 닭을 7만 마리나 키우고 있고요. 종오리 농장에서는 오리 8,400마리를 각각 사육해왔습니다. 일단 각 농장에서 항원이 발견된 이후에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보내서 출입 통제라든지 살처분 그리고 역학조사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되기도 했었죠. 전남 무안군 오리농장과 전북 익산시 유경종계 농장 두 곳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바이러스 유형이 모두 H5N6형임이 확인이 됐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또 AI 관련된 부분들이 불거지다 보면 관련 종목들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슷하게 럼피 스킨평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파로라든지 중앙백신, 제일바이오, 이글백 같은 이런 백신 관련 종목들 위주로 함께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